정말 이 작년에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약 236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남 여수시 서호동. 바닷가 바로 옆엔 문봉섭 씨의 홍합 작업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홍합 양식업에 종사한 지 올해로 40년째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홍합 채취로 바닷가에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바다 대신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걸 따 올리는 것도 힘쓰지요. 그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뗏목 내려가지고 올려갖고 또 여기서 받아 이걸 또. 그래 가지고 요 작업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작업 이 망에까지 담는 것이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팔이 아마 고장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것도 저것도 전부 저 손을 놔버렸어요. 힘을 쓸 수가 없는데 팍 꺾이는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바닷일.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이 버거워진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부터 아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하게 안 아팠죠. 그래 이제 서서히 하다 보니까 자꾸 요거의 진도가 자꾸 더 아파지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화로 인한 어깨 통증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하지만 통증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심해졌고 최근엔 홍합망을 옮기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문봉섭 씨.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픈 어깨 때문일까요?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만 느껴집니다. 문봉섭님.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일은 하세요, 지금? 아이 이제 지금 놀고 있죠. 일을 못 하겠어요? 네. 팔을 한번 이렇게 끝까지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올려봐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어깨 움직임을 체크하는데요. 이렇게 쭉 안 돼요? 어깨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데요. 받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 때문에 얼굴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우선 통증도 심하지만 팔에 자기 뼈 무게를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깨 힘줄 파열이 아주 심하세요. 문봉섭 씨를 괴롭게 하는 어깨 통증.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을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네, 어깨를 잘 못 올리시네요. 네, 예. 그러시군요. 이렇게 그동안에 그 통증을 어떻게 참고 일을 하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겪고 있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팔을 잘 못 들어 올리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팔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뼈를 들어 올리는 게 마음이 아니라 힘줄입니다. 네, 그래서 어깨 근육은 팔뼈를 들어 올리는 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팔을 못 들어 올린다고 해서 다 힘줄이 떨어졌다고 보면 안 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인지 힘줄이 떨어져서 못 올리는 것인지 구분이 좀 돼야 합니다. 네, 이분은 제가 손으로 눌렀을 때 환자분 팔이 툭 떨어지는 걸로 봐서 어깨 힘줄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70쯤 되셨고 또 평생 동안 바다에서 많이 잡아다니는 일을 해오셨으니까 힘줄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살면서 20살 때 힘줄로 100세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누구나 살다 보면 힘줄이 낡아지고 닳아지고 떨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힘줄을 다시 꼬맸다고 해서 그 힘줄로 가지고 다시 100세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떨어진 힘줄도 많이 중고입니다. 중고를 거쳤다고 해서 새 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힘줄을 주사나 약으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힘줄이 떨어졌는데 주사 맞고 나았다면 그건 통증만 잠시 좋아졌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고 힘줄이 조금 찢어졌는데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힘줄이 아주 약간만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분 파열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 상태를 가면 병원을 가는 데마다 의사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술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분은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저는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힘줄이 저렇게 부분 찢어져 있는 경우에 아까처럼 팔을 들어서 제가 눌러봅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지 않으면 남아있는 힘줄이 더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해서 비수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더 쓰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부분 파열이 와 있는데 힘을 눌렀을 때 툭 떨어지면 남아있는 힘줄들이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의 힘줄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일만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떨어진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해서 잊어먹고 살게 하는 것이 더 환자를 유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힘줄이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걸 제가 잡아다녀도 보고 뼈 속에 녹는 나사, 실이 달린 녹는 나사를 심어서 저렇게 실로 일일이 떨어진 힘줄을 바느질하듯이 실을 통과시켜서 저 실로 힘줄을 뼈에다 봉합을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힘줄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가 어떻게 주사로 저절로 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힘줄을 원래 위치에 봉합을 해서 쓰게 하는 것이 환자를 더 유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나쁘고 비수술은 착하고 수술만 안 하고 낫는 것이 목표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수술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빨리 낫는 게 목표라고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아서 어깨 통증을 잊어먹고 100살까지 즐기면서 재미나게 살겠다. 목표로 이렇게 바꿔잡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어깨 힘줄 봉합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이렇게 봉합이 힘들까요? 모든 어깨 힘줄이 결국은 낡고 닳아져서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떨어진 힘줄을 다 바느질해서 정상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병원에 우선 늦게 오니까 어깨 네. 힘줄이 떨어져도 통증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나 이런 염증성 질환을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힘줄 자체도 아주 녹슨 쇠처럼 아주 얇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봉합을 해봤자 팔 한 번 올리면 다시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좌측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Y자로 크게 뼈가 있는데 빨갛게 건강한 근육들이 차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고 반면에 우측에 보면 봉합이 안 될 정도의 힘줄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봉합이 불가능하다 표현하게 되는데 이 빨갛게 까맣게 있어야 될 근육들이 하얗게 지방으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나 말라버렸으면 이런 경우는 봉합이 안 됩니다. 네. 우리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MRI를 보고 꼬매겠다고 달라들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만나본 환자분 역시 어깨 힘줄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랜 기간 어깨를 방치한 문봉섭 씨. 정형외과 전문의의 문진과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 봉합 불가능한 어깨 힘줄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깨 힘줄이 많이 상한 만큼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줄을 끌어내서 봉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대신에 그 힘줄 대신 역할을 할 힘줄을 어깨 밖에서 떼서 어깨 안으로 이사를 시키는 힘줄 이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깨 힘줄이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팔을 쭉 뻗은 후 눌러봅니다. 이때 팔이 힘없이 툭 내려간다면 어깨 힘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치료가 시급합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하루 동안 입원해 몸 상태와 수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요. 괜히 안 날 수가 없어. 자르고 건강히 삽시다.
긴장이 돼가지고 소변도 안 나와버려요. 수술한 건 안 해봤기 때문에 무지하게 떨려버립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이튿날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봉섭 씨. 오늘 하는 수술은 이름조차 생소한 하부 승모근 이전술입니다. 하부 승모근 이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등 뒤에서 어깨로 넘어오는 견갑하건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비슷한 방향이 있는 하부 승모근을 떼서 어깨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끌고 오는 수술이 하부 승모근 이전술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MRI를 보고 계획을 딱 세웠지만 결국은 MRI도 어깨 속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수술방에서는 관절 내시경을 한번 꽂아서 MRI 소견과 또 내가 예측하고 있는 소견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역시 얘기는 했던 대로 더 이상 힘줄을 잡아당겨서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즉시 등 뒤에 날개뼈에 붙은 하부 승모근을 떼낸 다음에 어깨까지 이전해 오기 위해서 하부 승모근을 떼고 그 다음에 어깨 내부에 힘줄을 안착시킬 자리를 깨끗이 다듬고 나머지는 세 번째 과정은 그 부족한 길이 부분을 아킬레스건, 사체에서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연장을 시켜서 결국 등 뒤에 있는 하부 승모근 힘을 어깨에 있는 뼈까지 끌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어깨 힘줄을 봉합했을 때는 평균 6주, 한 달 반 동안 보조기를 차고 고정하지만 지금같이 힘줄 이전술이나 이식을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집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보조기를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전한 힘줄이 뼈의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약 한 2달 정도는 보조기를 채워서 잘 고정한 다음에 이제 수술 후 2달부터는 풀러서 서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술한 때부터 3개월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힘을 기르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포츠 활동이나 역시 뭐 힘든 무거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균 수술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시키게 됩니다. 예전엔 문봉섭 씨처럼 고령의 연령층이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최근엔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과한 운동 등으로 젊은 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어깨 통증. 정확한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깨 힘줄 파열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어깨 힘줄 이전술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좋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목수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 목수일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깨가 아파도 어깨 통증이 있어도 참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힘줄이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수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대부분 반응들이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5년만 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 이런 분들이 평생 동안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온 아주 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힘줄이 떨어져서 봉합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멘붕이 오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을 진찰하는 소견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팔을 잡아서 놓으면 자기 팔인데도 자기 의지대로 지탱을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 요즘은 60대들이 아주 젊잖아요. 우스갯소리로 60대가 경로당 담배 시음을 하는 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젊게 보는데 심지어는 80대들도 건강관리가 잘 돼 있으면 노동일을 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어깨 근육은 정말로 좋은데 어깨 속에 힘줄이 달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어깨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정년을
줄이는 격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깨 힘줄 이전술은 마치 물에 빠진 어깨가 동아줄을 잡는 격처럼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힘줄 이전술을 바꾼 후에 어깨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깨 힘줄 이전술의 화면처럼 제가 빨갛게 화살표를 보시는 부분이 등에 있는 힘줄을 떼서 등에 있는 근육을 떼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어깨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해서 어깨뼈를 잡고 있게 되죠. 뼈를 잡고 있는 정상적인 힘줄들이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고 없으면 이 뼈는 어깨 관절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어긋나게 되고 덜컥거리게 되면서 염증이 오니까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이제는 점점점 연골이 달아지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어깨 수술 또는 이렇게 관절 수술하면은 인공관절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힘줄 이전술하고 인공관절 수술의 그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 그대로 인공이잖아요. 네네. 인공을 안 하고 자기 관절을 가지고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최고죠. 네, 그럼요. 그런데 이미 보다시피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 이 어깨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한 17년쯤 쓰고 나니까 49%, 한 반절쯤은 다 못 쓰게 되고 반절만 살아남더라는 최근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인공관절보다는 힘줄 이전술이나 이걸 통해서 자기 관절을 더 가지고 오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너무 늦게 오셔서 연골도 싹 닳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인공으로 바꾸고 나서 통증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어깨는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만큼 하는 일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깨 치료를 통해서 새 삶을 얻은 분을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장흥군 용산면. 이곳엔 50년 넘게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 중인 고현두 씨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가축 사료도 주고 농산일도 하고 있지만 불과 3달 전만 해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태비살 이렇게 던진데 그냥 얘가 짜라니 뭐다 떨어지면까지 끊어지면까지. 예. 그 아주 죽도록 뭐 그렇게 통증이 와서 이제 MRI로 대처를 했죠. 이제 그게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예를 못했어. 손을 들들 못하고 이렇게 왼손을 많이 사용했던 왼손까지 또 아프더라고요. 아 괴로웠죠. 맨날 이제 아프다 해서 맨날 병원에 많이 다니셨어요. 어깨가 아파도 약으로 버틴 고현두 씨.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참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깨 힘줄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힘줄이 떨어졌고 또 떨어진 채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떨어진 힘줄이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 봉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봉합 불가능한 힘줄 파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봉합 불가능하니까 자기 것을 쓸 수 없으니까 어깨 밖에서 힘줄을 떼서 어깨 안으로 이전하는 어깨 힘줄 이전술로 치료한 경우입니다. 수술 후엔 팔과 어깨 사용이 조심스러웠지만 4달이 지난 지금은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일이 거뜬해졌습니다. 전에는 통증이 많이 왔어요. 저녁에 잠잘 때 특히 더 누워있을 때 많이 오고 뭐 낮에나 그래서 이것이 한 1년, 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아픔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밀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사를 여기 와서 하고 지금 한 뒤로는 마음부터 좀 가벼운 편이죠. 지금은 아주 그냥 날라다니는 그런 기분이죠. 지금. 어깨 수술 후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기 위해 이번엔 고흥을 찾았습니다. 수레를 거뜬히 옮기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미심 할머니인데요. 어깨 수술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85년. 쥐띠.
장독대 뚜껑을 여는 것도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일상이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허망질 하다가 이렇게 이제 험에 넣고 안 쉬어. 그러면 아이고 펄이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펄이 나지요. 나지만 아이고 왜 나가 펄일까 이 소리를 하고 이놈을 두어깨도 주무르고 그랬단 말이오. 워낙 고령인지라 어깨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박미심 할머니. 자식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수술이란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수술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어깨 상태는 어떨까요? 4년 전에 오셨을 때는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도 팔이 올라가지 않고 몸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옷을 입으려도 뒤에서 팔이 돌아가서 끌어올려야 될 텐데 팔이 잘 안 돌아가서 옷 입기도 많이 불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숫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력적으로 보면 건강해 보여서 보다시피 이렇게 인공관절을 4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하고 4년 만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의외로 지금 뭐 밭에서 콩을 심고 갖고 수확하고 하는 일도 다 하시고 뭐 일상생활 불편 없고 특히 팔 돌아가니까 용변 보고 뒤처리해도 아무 불편하지 않고